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벌써 에듀테크 교사연구회 마지막 고교 에듀테크 살롱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게스트로 모실 분은 서사초등학교 김진주 선생님이신데요. 네, 에듀테크를 활용한 은빛의 수업 혁신에 대해서 사례를 함께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또 아직 이번 주가 대다수의 이제 학교들이 방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방학을 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고 지금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생기부 마감철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참여자가 적다 하더라도 또 적은 만큼 또 내실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김주주 선생님 마지막 우리 모기 에듀테크 살롱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둬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김주주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에 또 참석을 하게 돼가지고, 되게 지금 책임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너무 다들 바쁘신 시기이신데, 또 방학이면 방학대로 방학을 안 하시면 안 하신 대로 너무너무 바쁘시고 또 하실 텐데, 여기 이렇게 에듀테크 또 살롱에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선생님들께 어떤 내용으로 좀 모의 살롱을 진행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중학교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좀 여러 방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좀 예체능 계열의 에듀테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은미치 에듀테크 토바보기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해당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의 과목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또 여러 과목에서 사용하시면 유용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잠시만요. 네. 공유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과목별로 제가 여러 가지 에듀테크 도구랑 플랫폼들을 좀 추천을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그 에듀테크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워낙에 훌륭하시고 또 베테랑들이셔서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건 많이 없겠지만 그래서 그 에듀테크들을 빠르게 훑어드리면서 제가 사용했을 때 좀 어떤 점을 유의해서 사용을 했다 아니면 이렇게 사용하니 좋았다 이런 좀 적용할 때 꿀팁들과 또 여러 가지 논미치와 관련된 에듀테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사이에서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걸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사실 좋은 에듀테크들이 정말 많은데 저도 이제 막 학급을 생성해야 되고, 뭐 거기에 이제 뭐 학반을 부여를 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면 제가 잘 활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 한 번만 세팅을 해놓으면 되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이 계속, 아직까지 저희 학교는 디벗이 들어오지 않았어가지고, 그런 거를 접속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해서 저는 이제 교사나 학생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을 당연히 달성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일회성 수업에 그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에듀테크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좀 좋아하지만 반드시 수업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음악 활동에 또 음악 교과의 여러 가지 활동 또는 다른 교과 음악 교과를 연계해서 융합 교육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랑 플랫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에듀테크 툴은 정말 많이 있어요. 음악 하면은 저희가 흔히 아는 그 크롬 뮤직 랩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앱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또 플랫폼 중에 이제 리듬율이라고 제가 저학년 리듬 가르칠 때 많이 사용을 했던 거고, 그리고 송메이커는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그래서 음악하면 이제 거의 송메이커라고 하실 정도로 이 송메이커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음씩 콕콕 집어가지고 음악을 또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작곡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밴드랩도 사실 중고등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초등에서 좀 어떻게 사용을 해볼까 생각을 해서 저도 한번 적용을 해봤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것들도 이미 지난 시간에 또 다른 선생님께서 블록 오페라도 소개를 해주셨고 또 테노리오프 뭐 뮤지컬 캔버스 이런 것들 두들바 다들 한 번씩은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파타탭은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이 파타탭은 글자로 이렇게 문자를 쓰면은 그 문자에 관한 또 음악들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되게 핫한 음악들을 생성을 하실 때 이 파타탭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그냥 두드리면은 키보드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소리들이 다 이렇게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장면에 있는 것들을 혹시 사용 못 해보신 게 있다면 한 번씩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중에서도 요것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 제가 안내드리는 것들도 이제 크롬 뮤직랩에 있는 것도 물론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칸딘스키라는 걸 하나 찾아봤고요. 근데 이 칸딘스키는 좀 저학년에 활용하기 좋은 거고, 이 옆에 있는 뮤지컬 캔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리듬률이나 송메이커 이런 거는 지금 크롬 뮤직 랩에서 이미 많이 활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패스를 하고, 요 밴드랩까지, 이렇게 칸딘스키, 뮤지컬 캔버스, 밴드랩 세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칸딘스키는 이제 그림으로 음악을 만드는 에듀테크인데요. 이 처음에 접속을 하시면요. 제가 한번 그 채팅창에다가 요거를 주소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직접 보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또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서 하실 분들은 실습도 같이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채팅창이 지금 두 개. 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실습도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요렇게 그냥 화면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요 링크에 보시면은 하얗게 이렇게 캔버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캔버스에 마우스를 가지고 또는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펜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아무렇게나 선을 그리면은 그 선의 높낮이에 따라서 음정이 달라지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들이나 뭐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문자를 그렸을 때는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요. 이 높낮이 이외에 또 재미있는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이렇게 원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 원 안에 여기에 그림처럼 이렇게 눈알이 귀엽게 달려요. 그러면서 좀 밥 하는 이런 귀여운 비명소리 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시면은요, 리드마키 소리가 또 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리듬 악기 소리는 높낮이에 따라서 음정이 아니고 리듬 악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내고 싶으면 그 부분에, 그 높낮이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뭐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색깔을 선택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색을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노래 음악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원래 플레이 버튼과 정지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쫙 노래가 플레이 되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고 여기에 색상을 변환을 하시면은 똑같은 노래인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또는 리듬 악기의 종류가 변경이 되면서 또 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 세 가지 버전으로 음악을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또는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처음에 써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을 써본 다음에는 그 이름의 주변에 예쁘게 동그라미나 세모를 가지고 꾸며서 또 리듬 악기 소리나 아니면 이런 재미있는 비명 소리를 또 넣어서 추가를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뮤지컬 캔버스입니다.
이 뮤지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열심히 그리지 않으셔도 되시고 이 그림을 그리시는 중에 그림을 모두 다 그리신 후에 그 다음에 음악 생성하기가 여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음악 생성하기를 누르시면은 내가 그린 그림을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가 이제 그 AI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AI 친구가 이제 그림을 분석을 해서 노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수노 AI라고 아시죠? 근데 수노 AI는 저희가 문자를 넣으면은 그 문자에 맞는 이제 음악을 생성을 해주는 건데 얘는 문자가 아니고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 칸딘스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얘를 다 완성을 하고 정말 뭐 내가 좋은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태블릿을 가지고 만들어 본 다음에 학생들이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다른 친구들의 음악을 감상해 보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뮤지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악을 생성하고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패들렛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만들었던 음악들도 여기 패들렛에 올려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들어보곤 했습니다. 근데 이 뮤지컬 캔버스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그 아트 앤 컬처에도 여러 가지 에듀테크 툴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고 그것을 음악으로 생성해보는 그런 부분인데, 요게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간단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렸던 건데요. 여기서 한번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네, 약간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원래는 처음에는 음악을 생성하면 이 오른쪽에 애가 네가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음악을 작성했어 라면서 AI가 알려줘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공유도 되고 다 좋은데 이 AI가 음악을 생성할 때 그 설명을 영어 말주머니로 여기다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영 번역을 해도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음악을 생성하면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영어를 잘 해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걸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된 건지 내가 어떤 분위기의 음악으로 지금 얘가 생성을 해주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교사가 옆에서 조금씩 이렇게 팁을 주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해석도 어렵지가 않은 게 이제 거의 형용사라든지 뭐 어떤 분위기다 이런 것들을 얘가 확연하게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한번 실습을 해보실 분들은 얘도 한번 들어가셔서 뮤지컬 캔버스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여기 한번 생성을 해보시면, 학생들에게 이 그림에 대해서 해석을 AI가 영어로 하는 거를 해석해 주는 것도 어렵지 않겠구나를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활용을 하는데도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그림 요소에 대한 분위기를 여기에 이렇게 영어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굉장히 얘가 어렵지 않은 단어들로 구성을 해서 특히 너가 뭐 무슨 색깔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형성을 했어라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옆에서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기에는 너무나 어렵지 않은 영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주변에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초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악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는 밴드랩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밴드랩은 이제 구글 로그인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서 지금 앞에 두 개는 구글 로그인 없이 사용이 가능했던 거고 밴드랩은 구글 로그인을 하면은 또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밴드랩에 들어가 보시면은 사실 좀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초보자가 하기에는 어렵다 싶을 정도로 화면이 좀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저도 예전부터 밴드랩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잘 활용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됐냐면, 이제 보통은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노래들을 하는데,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과서의 노래도 매우 즐겁게 잘 불렀지만, 또 그거 이외에 본인들이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어떤 분위기나 주제에 맞는 노래를 생성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밴드랩이라는 걸 찾게 되었고, 제가 지금 링크를 하나 공유 드렸는데, 이 밴드랩은 또 진짜 작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막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좀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 음악을 쉽게 작곡을 하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이렇게 제가 네,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아, 네, 잘 보이시죠? 네. 공유가 잘 되고 있나 해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김미란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무료로 작곡을 할 수 있고, 또 AI가 또 생성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수노 AI처럼. 그래서 그런 노래를 또 본인이 커스텀을 할 수도 있어서, 아, 이게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겠다 싶어서 저도 좀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좀 초등에도 적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밴드랩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구글 로그인 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 밑에 그 중에 이제 그 밑에 송 스타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가사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사라기보다는 그냥 주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여유롭게 쉬기 이런 것들을 한글로 입력을 해도 얘가 어느 정도 인식은 하는데 사실은 영어에 특화된 앱이라서 제가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게 훨씬 더 그거에 어울리는 분위기의 음악을 잘 생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만약에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한글로 간단하게 입력을 하고 누르시면은 저절로 얘가 음악을 수노 AI처럼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수노 AI는 그 가사가 있는데요. 얘는 가사 없이 이제 멜로디만으로 생성을 해줘요. 대신에 여기에 보시면은 요 달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이제 아침, 낮, 저녁 시간에 어울리는 버전으로 세 가지 버전으로 얘도 노래를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생성된 음악에서 이렇게 만약에 좀 밤 버전으로 바꾼다 하면은 조금 더 고즈넉하게 노래가 바뀌고 또 낮 버전으로 바꾸면은 좀 더 경쾌하고 쾌활하게 노래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주제를 주더라도 세 가지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샘플에 세 가지 버전의 노래가 있어서 총 9개의 곡이 AI가 생성을 해서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 그 고른 노래에 이제 악기들을 조금씩 변경해서 본인들이 자신의 마음에 어울리는 노래로 커스텀을 하는 방향으로 첫 번째는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악기를 선택을 해놨는데 악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FX 버튼을 꺼야 얘가 자동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수정하는 그런 활동을 좀 제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악기로 확연하게 바꾸려면은 여기서 악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FX 버튼으로 수정하는 부분을 일단 끄고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 상세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여기 이렇게 오른쪽처럼 악기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악기를 다른 악기로 변경을 해서 어, 이 노래의 분위기를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의 소리를 또 아이들이 들어보다 보니까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악기는 사실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 너무나 많은 악기들을 접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이런 악기도 있었냐 그러면서 되게 신기해하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기를 바꿔서 나중에 조합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설정해서 새로운 음악을 설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작곡을 해보니 또 여기서 한계가 있었던 게 그런데 멜로디를 수정할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원하는 멜로디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또 찾아보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유를 하는 방법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요. 이렇게 MP3 파일로 받을 수가 있어서 이거를 패들렛에 올리는데 학생들이 전혀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패들렛에 올려서 함께 공유를 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두 번째 방법은요, 이제 이 송 스타터가 아니고 이 위에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생성을 하는 방법이세요. 근데 뉴 프로젝트를 누르시면은 이제 정말 각 트랙을 본인이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사실 초등학생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멜로디를 다 생성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밴드랩이 굉장히 좋은 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여기 뉴 프로젝트 누르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밴드랩 사운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 밴드랩 사운드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가운데 루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프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노래를 작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새로운 이런 사운드들을 찾으실 때는, 아이들이 찾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필터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드럼 키트라고 이 드럼이 이제 반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럼의 소리를 먼저 하나를 본인의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기본적인 멜로디와 리듬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멜로디를 위에다가 얹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제 드럼을 먼저 선택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보드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다른 사운드들을 그 위에 얹어서 본인이 원하는 사운드로 노래를 작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두어 개를 이렇게 드럼 이외에도 두세 개의 멜로디를 얹은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FX라는 거를 많이 선택을 해주면 음악이 굉장히 풍부해지는데요. 이 FX는 바로 이펙트 효과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 들을 때 이렇게 핑핑, 뭐 짧은 소리가 나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바닷소리라든지 바람소리라든지 이런 효과음들을 여기 FX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FX를 필터로 거시면은 그와 관련된 음들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사운드들 중에 요렇게 긴 것들은 제가 넣은 이제 뭐 멜로디라든지 아니면 드럼의 그런 기본 반주이고 여기에 이런 짧은 것들은 FX 사운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FX 사운드들은 짧게 줄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배열하고 또 소리의 크기 등을 조절을 해서 최종적으로 음악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 이렇게 줄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제가 표시를 한 게 아니고 여기 빨간 네모에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은 이 트랙에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트랙의 위에 점점을 클릭을 하면은 점이 생기면서 내가 이 점을 조절을 해서 소리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각각의 트랙 사운드들을 직접 들어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점점 커지게 그리고 끝날 때는 점점 작아지게 이렇게 소리의 효과를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서 최종적으로 노래를 조합해서 만들게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고 또 완성도가 높은 음악들을 작곡을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어울리는 좀 이런 캐롤송 같은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분위기의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만들었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밴드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처럼 MP3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느낌의 또 캐롤송인지 이렇게 느낌을 댓글로 다루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어떤 거는 진짜 신나는 느낌의 캐롤이다. 아니면은 어떤 거는 좀 조용한 느낌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다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사실 소통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작곡이라는 것을 초등에서는 경험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직접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노래, 그 저작권이나 학생들 이런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려놨는데, 한 친구 거를 한번 들려드리면, 한 두어 개만 들려드릴게요. 잘 들리시나요?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경쾌한 느낌의 친구들의 말로 지금 빌어서 표현을 하면 팝 느낌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다라고 했고, 또 한 명만 더 들려드릴게요. 네.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학생들이 우아하고 행복한 느낌의 예쁜 소리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다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작곡한 노래인데 상당히 퀄리티가 좋지 않나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기존의 밴드랩에 있는 사운드들을 조합해서 학생들이 작곡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 학생 누구나 이렇게 밴드랩을 사용해서 쉽게 작곡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이 밴드랩까지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미술 활동에 쓸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미 플랫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사실 미술 활동에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구글 아트 앤 컬처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다 구글 아트 앤 컬처에 있는 것이고, 그중에 특히 3D 포터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접속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손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차력이 없으시거나 부족한 경우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크루블리도 많이 활용들 해보셨죠? 그래서 낙서를 해서 그것들이 직접 이렇게 AR처럼 본인의 얼굴, 본인의 모습과 그 다음에 내가 그린 그 형태가 두 개가 겹쳐져서 움직이는 모양이 나오게 하는 걸로 이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투닝, 캔바 뭐 이런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페탈리카 페인트라고 요거는 색칠을 하는 건데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좀 색칠 도구가 없거나 아니면 간단하고 빠르게 색칠하고 싶으실 때 이 페탈리카 페인트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제가 다 아는 거를 설명을 드리기는 사실 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것 같고, 좀 많이 안 다뤄보신 거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중에 지금 캔바 투닝 망고뚱 같은 거는 지금 왜 넣었냐라고 하실 건데, 이건 너무나 유명한 거라서 사실 제가 넣었고, 이들의 차이점만 조금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정원의 시간들이라는 건 많이 안 써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원의 시간들은 이제 직접 식물도감에서 미술관 정원에 있는 식물들을 여기에 식물도감처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뭐 얘는 뭐 크기가 어떻고 분류체계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종의 어느 목에 속한다 이런 것도 있고 실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진짜 나무와 풀과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볼 때는 그 풀이 사실은 확대돼서 나오기 때문에 큰지 작은지 좀 크기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았던 게 이렇게 각각의 풀이나 나무들을 크기와 높이를 이렇게 비교해서 나타내 주니까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저게 큰가 작은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실은 그 이제 저희는 4학년에 마침 그 식물의 생활을 배우는 단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할 때 활용을 했었는데, 이 식물은 초등학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초중고에 다 나오니까,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지금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거기 링크에 보시면, 시작하기를 눌러보시면 이제 바로 시작하실 수 있고, 프로그램 소개에 들어가 보시면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든 이게 사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진짜 그 식물들의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정원에 있는 식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도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속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접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 2D처럼 평면도로 일단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야, 이렇게 뭐 평면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게 뭐가 이렇게 새롭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평면도를 다 완성을 하시고 나서 이게 3D 입체로 이제 실제 정원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흙과 잔디도 내가 깔 수가 있고 자갈도 깔 수 있고요. 연못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색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얼마든지 색칠을 해도 되는데
요 네모 안에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풀과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풀과 나무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꽁꽁꽁 심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심다 보면은 이제 욕심이 나는 친구들은 너무 많이 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너무 많이 심게 되면은 그게 한계치에 이르러서 더 이상 식물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식물 지우기로 식물을 하나씩 지우고 새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초기화 버튼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활용을 하실 때, 이런 주의사항들을 좀 알려주시면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제가 해보니까 얘는 태블릿에서는 조금 오류가 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이런 좀 데스크탑에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학기 초 활동으로도 이게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또, 이게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막 새소리나 막 이런 게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되게 기분 전환이 되고, 진짜 약간 힐링하는 느낌을 받는, 예,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 얘가 이제 3D 정원으로 실제로 구현이 되는데 또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가 보통 식물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한 계절의 그 식물의 모습만 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정원의 모습을 다 감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사실 지금 저는 이렇게 평면으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지만, 실제로는 마우스로 위, 아래 각도까지 다 조절을 해가면서 3D로 진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정원을. 그래서 아이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신기해하고, 이런 사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얘네가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든 정원이 실제로 아까 제가 공유해드린 그 인터넷 플랫폼에 저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만든 작품들을 감상하면은 내 친구들이 만든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새로운 작품들에 눌려서 예전에 만들었던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 정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방향에서 제일 예쁜 계절에 제일 예쁜 모습으로 capture를 해서 패들렛에 올려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올려줬고, 그리고 이 정원들을 보고 이제 친구들의 정원들에 좀 이름을 달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뭐 햇빛 아래 정원이라 그래서 진짜 너무 평화롭고 예쁜 햇빛 아래 정원의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포근한 물 정원, 또 이렇게 아늑한 정원, 뭐 식물 정원, 이렇게 학생들이 되게 다양한 표현력으로 정원의 이름을 또 붙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게 되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고, 학생들도 식물의 한 사리를 배우면서 이걸 하니까, 아, 이게 나무인 것들은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또는 나뭇잎의 색이 변해가면서 유지가 되는데, 이제 풀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고 없어질 수도 있구나. 또 아예 어떤 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제일 예쁘구나. 어떤 식물은 봄이 제일 예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중학 과학 시간에도 이렇게 마무리나 기분 전환 활동으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유가 안 되니까 이렇게 캡처하는 방안을 또 꿀팁으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미술 쪽에서 또 북크리에이터나 캔바 투닝 뭐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역사적 인물을 좀 살 시간에 4학년에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물을 가지고 원래는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 보고서가 4학년은 1년 내내 보고서를 써요, 계속. 우리 지역에 관해서, 근데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관해서 또 보고서를 쓰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지루해할 것 같아서 좀 그림책 만들기로 구성을 해봤어요. 근데 이 그림책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과정이 되게 오래 필요해서 거의 프로젝트 학습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 인물 네컷 웹툰 스토리보드를 일단 작성을 해야 되고, 이때 저희는 리튼을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초등학생은 그 중고등학교처럼 좀 사용할 수 있는 AI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부모 동의를 받으면, 이제 뭐 저학년들도 중저학년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거기 이용 약관에 나와 있어서 저희는 부모님 동의를 다 받고 리튼을 사용해서 요렇게 스토리보드를 짜게 했어요. 왜냐면 이제 역사적 인물에 관해서 웹툰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웹툰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그 역사적 인물에 관한 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네 컷 만화를 뭘 써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리튼을 사용하게 됐고 리튼을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써달라고 하니까 장면별로 배경 설명도 해주고 또 거기에 관한 이야기 또 유명한 역사적 인물에 관한 일화 그리고 그 대사까지도 이렇게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참고를 해서 빠르게 좀 작업이 완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만들려다 보니까 그 원하는 배경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좀 AI가 좀 이 리튼에서 마침 이미지 생성도 되니까 배경까지 너희가 생성을 일단 하고 다운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AI를 활용해서 배경도 생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얼추 어울리는 배경들을 잘 생성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배경을 또 다운을 받아서 이 다운받은 배경이 어차피 네 컷이니까 네 개 정도잖아요. 그래서 망고툰에 그 다운받은 배경들을 업로드를 해서 원하는 캐릭터를 골라서 웹툰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투닝도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망고툰과 투닝에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망고툰이나 투닝이나 둘 다 웹툰을 만들기에 되게 최적화된 플랫폼인데 제가 이번에는 보통은 저도 투닝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망고툰을 선택을 했던 게, 이 망고툰의 역사라고 이렇게 캐릭터에서 검색을 하시면, 지금 제가 여기 세 개만 캡처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 밑에 쭉 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무슨 궁예 같은 캐릭터도 있고, 너무 놀랍게도 저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궁예도 예전에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있어가지고, 와, 망고툰에 진짜 역사적인 캐릭터가 너무 많다 해서 요 인물 캐릭터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는 망고툰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역사에 관한 웹툰을 이렇게 제작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망고툰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망고툰을 사용을 했고, 이제 투닝 같은 경우는 조금 비교를 해드리자면, 투닝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너무 귀엽고 예쁜 취향 저격 캐릭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양한 주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망고툰과는 달리 투닝은 또 교육용 서비스에 특화된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메뉴에 투닝 GPT, 매직, 에디터, 보드 이런 것들 저희 연수 들으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런 게 또 일체화되어 있으니 너무 좋고, 여기에서 이제 GPT나 에디터 같은 거를 이제 AI를 사용을 하실 때 또 부적절한 이미지들이 다 블러 처리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를 AI를 사용하기에 또 초등에서도 활용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AI 대화를 또 유료를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어서 이게 초등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초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가 거의 리튼과 이제 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캐릭터 때문에 망고툰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망고툰에서 만든 웹툰을 다운받아가지고 이거를 북크리에이터에 한 장씩 올렸어요. 근데 이제 망고툰에서 웹툰을 만들고 사실 끝낼 수도 있었는데 이걸 다시 북크리에이터에 올린 이유는 이 북크리에이터에서는 또 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이제 교사가 그 북크리에이터에서는 표지를 직접 내가 디자인을 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학급 학생들의 이번 책의 표지를 다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표지를 만들어서 이게 원래 영어로는 카피2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복사 점점점을 누르시면은 일괄적으로 학생들에게 배포가 가능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작업물에 그 앞에 표지를 공통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역사적 인물 소개하기 해가지고 가운데를 비우고 학년반 번호 쓰는 이런 표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직접 책을 넘기는 것 같은 효과도 있는데 그 장면마다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 누르고 바로 녹음을 누르면은, 바로바로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웹툰에 대한 그 읽어주는 동화 구연처럼 그 대사를 읽어준다거나 아니면 해설을 읽어주는 거를 바로바로 넣어서 플레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북크리에이터에 올려서 이제 책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북크리에이터에 만들었고요. 이 중에서 좀 하나를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어떤 친구, 제가 이제 표지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표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표지를 만들고 이건 이렇게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서 여기다 넣어놓은 건데
이게 초등학교 4학년이 만든 것 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죠. 그래서 이 배경들은 다 이제 AI, 그 리튼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캐릭터는 이제 망고툰의 그 역사 캐릭터 중에 이렇게 왕 캐릭터도 있고 신화 캐릭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세종대왕의 역사적인 업적에 관해서 또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웹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컷 만화라고 했지만은 그 이상을 만든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융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사실 요걸로 만든 이 책들을요, 여기 지금 웹으로 다 공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웹 전시를 해가지고 얘를 패들렛에 역사적 인물이 살았던 지역에다가 다 태그를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도에서 그 역사적 인물들의 살았던 지역에 책이 위에 둥둥 뜰 수 있게, 그래서 눌러서 학생들이 서로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상당히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했던 활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체육 활동에 쓸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체육 활동에도 사실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체육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영 처음 보는 것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나이키런 같은 거는 사실 실제로 그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앱이라서 본인들이 운동한 기록이라든지 그 거리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소모된 칼로리 같은 거를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는 사실 미술 쪽에도 넣을 수가 있는데, 요 움직임을 탐구할 수 있어서 여기도 한번 넣어봤고요. 이렇게 수많은 또 체육 에듀테크 툴 중에 에듀테크는 아니지만 추천드리는 게 디지털 카운트 줄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예산을 이제 새학년들 받으시거나 막 이러시면은 요런 디지털 줄넘기도 하나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사가 직접 카운트를 할 필요가 없고, 이게 좋은 점이 릴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모둠별로 줄넘기를 해서 뭐 개수가 한정된 시간 동안 뭐 많은 줄넘기를 한 모둠을 이렇게 뽑거나 하실 때 요 줄넘기를 하나를 모둠별로 주시고 돌아가면서 줄넘기를 하면 저절로 카운트가 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에듀테크로 넘어가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 메타스포츠 스쿨이라는 거는 이제 얘는 직접 사실은 제가 아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툴만을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조금 위반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교사가 이제 클래스를 개설을 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저희가 AI 코스웨어에서 학습 과제를 부여하는 것처럼 체육 과제를 부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진짜 저희가 평소에 하는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들을 과제로 이제 부여를 해주실 수가 있어서 그거를 수행하는 과정들을 교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체육 AI 코스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그중에 액티브 아케이드라는 걸 제가 굉장히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태블릿이나 폰에 액티브 아케이드를 다운을 받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직접 하시면 되시고, 얘는 근데, PC에서는 그래서 작동이 안 돼요. 이제 앱을 무조건 설치를 해주셔야 되시고, 이게 좋은 점이 로그인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만 받으시면 이렇게 14가지 게임이 주르륵 나와요. 그런데 이 14가지 게임 중에 원하는 게임 어떤 거를 해도 학생들이 너무나 재밌게 또 플레이를 하고 직접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딱 게임을 누르면요. 요거는 두더지 잡기 게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옛날 분위기도 나고 실제로 AR이라고 이렇게 두더지 잡기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의 모습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손을 움직여서 그 두더지들을 직접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구동되는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워낙에 게임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추천해주지? 라고 고민이 되시면은 유튜브에 액티브 아케이드라고 이렇게 쳐보시면요. 이거를 직접 만드신 분은 아니지만, 이제 다 체험을 해보면서 또 영상을 올려주신 또 좋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거의 영상을 이렇게 게임별로 보시고, 좀 원하시는 게임부터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주시고, 좀 익숙해지면 이게 1인 플레이도 되고 2인 플레이도 되거든요. 근데 저도 해봤는데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유튜브인데, 유튜브에서 액티브 아케이드 검색을 하시면요. 요렇게 요분이 이렇게 메인으로 나와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왜 유튜브에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 게임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게임들이 어떤 게임인지 여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레이저 다치라는 이제 게임인데, 어, 이 작동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신체를 얘가 인식을 하고 실제로 화면에 이렇게 레이저가 나와서 이 레이저 빨간 부분을 채우면은 이제 이렇게 점수 포인트 같은 게 올라가는 이런 게임이에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다른 게임들도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얘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포즈라는 건 제가 진짜 추천해 드리는데 이 포즈는 얘가 하는 포즈를 똑같이 동작으로 따라해야 이게 완료가 돼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현 활동에 내성적이거나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에게 되게 적합하고 이 드리블 태그 같은 거는 이거는 진짜 공을 가지고 드리블 하는 걸 가지고 여기서 AR로 즐기실 수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저는 세 가지 게임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티라는 또 모션을 통해서 블록 코딩을 해서 이제 픽셀 아트를 완성하는 또는 미로를 찾아가는 그런 AI 플랫폼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처음에 친구들하고 이제 시키는 대로 로봇 역할을 하는 그런 AI 로봇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접속을 했어요. 근데 이 베티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제 몸을 움직이면은 얘가 여기에 해당되는 블록들이 이렇게 밑에 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들이 떴을 때 뭐 이렇게 아무데나 화면에 클릭하면은 요 오른쪽에 이 블록이 추가로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코딩 완료 이런 블록을 마지막에 추가를 해주시면은 그 코딩한 거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색칠하면서 최종 화면으로 갑니다. 얘는 이제 기억을 완성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동작에 따라서 또 이렇게 코딩이 달라지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과 코딩을 동시에 또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에듀테크를 하면서 좀 움직임 활동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베티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 이렇게 제가 사이트도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장애물 부시기, 요런 활동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미로를 찾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그렇게 블록을 색칠해가지고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모션 코딩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몸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얼굴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로는 예를 들면 고개를 아래로 하면 아래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입술을 앞으로 내밀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레이저를 쏘는 거, 그 다음에 웃으면은 최종적으로 코딩을 완성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는 이런 블록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표정을 가지고도 또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런 모션 코딩 베티 사이트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거나 또 이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소나 이런 거 알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인터넷 잘 안 나오시면 나중에 톡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주쌤 강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짧은 시간 네. 안에 솔직히 저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그 음악 하나, 미술 하나, 체육 하나 다루기도 사실 척박한 시간이고 사실 지금이 제일 바쁜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양질의 연수를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훑어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진주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 모교 에듀테크 살롱 마지막 회차인데 정말 제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 올해 이렇게 모교 에듀테크 살롱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채팅창에 올려뒀듯이 오늘자 출석률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들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그 리워드를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률 100% 채우신 선생님들의 명함 제작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그 11분의 지금 선생님들과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렇게 함께 모교 에듀테크 살롱 진행을 했는데요. 요 진행된 실적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올 한 해 이제 2025년 에듀테크 교사연구회 또 다른 도약을 또 이뤄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올해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올해가 아니죠.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활동해주신 우리 정혜원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회를 좀 연결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지금 다양한 기업들과 지금 협업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정혜원 2기 모집과 운영진 2기 모집에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정혜원 방에 가장 먼저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혹시나 내가 올해 정혜원 활동을 한번 해봤는데 좀 운영진 활동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면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네, 선생님들 올해도 꼭 2기로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그 진행해주신 김진주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 있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저도 들으면서 너무 유익하고, 개인적인 전 소감을 좀 밝히자면, 저는 초등생들 연수 들을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중등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콕콕콕콕 짚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선생님, 지금 보니까 질문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들어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24년도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제 진행이 된 모교 에듀테크 살롱 정은 1기 연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